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잡히고 있지 않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번갈아 가면서 구원투수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 만큼 시장에 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오늘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유익한 내용들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용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월요일인 만큼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저희 정재훈 위원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위원님께서 저번 주에는 조금 이렇게 야성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셨는데 오늘은 또 말끔하게 좀 면도를 하고 오셨어요. 시장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일까요? 생방송이라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시네요. 저 포장 잘하죠, 위원님. 지저분하다, 더럽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생방송에서는 뭐 야성적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얼마나 좋은데요, 야성적인 그런 모습도. 아우, 피부 트러블이 좀 있는데 네. 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다 낫지를 못했어요. 계속 약을 좀 바르고는 있는데 네. 면도를 좀 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가족분들도 그런 이야기 하시던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 굉장히 잘 갔고 개인들이 오늘은 또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중인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이 오늘도 여전히 괜찮았었어요.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 오늘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해줬던 코스닥 시장이 상승폭이 좀 더 확대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이 0.5%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1.44% 상승을 했죠.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았다라는 얘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들, 네. 그게 일단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이번 주에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죠.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오전장에 상당히 좀 꽤나 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단기 고점에 대한 징후, 이런 부분들이 아니. 지금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수가 좀 많이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IT 쪽 섹터,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 있어서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기업들이 좀 괜찮았었고, 나머지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상승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특이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PBR, 저PBR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싸니까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그런 상황들이죠.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11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 쪽에서의 적극적인 좀 매수세가 좀 있었죠. 여전히 시장의 주도는 개인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키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타깝게도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포트 비중의 국내의 비중이 이미 초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수가 상승을 해주면 해줄수록 뭐 개인 쪽과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외국 연기금 쪽은 매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포트폴리오 조정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신 쪽 같은 경우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환매를 하고서 직접 투자에 좀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이탈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동시만기 전후로 해서는 좀 바뀌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실 대형주들, 업종 대표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형 섹터, 소형주들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뭐 이슈나 테마성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는데요. 항상 지나간 과거를 좀 보게 되면 혼자서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소 시장만 치고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어요. 네. 거래소 시장만 못 가, 거래소 시장이 가게 되면 코스닥도 따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결국은 코스닥 시장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대형주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중형주와 소형주도 따라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대형주들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내가 만약에 중소형주를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대형주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내가 중소형주 팔아버리고 대형주 갈아탈까? 뭐 삼성전자로 갈아탈까? SK 하이닉스로 갈아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들의 시세 흐름들이 둔화가 되게 되면 중형 섹터와 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수 똑같죠. 거래소만 갔을 때 코스닥 따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대형 섹터만 움직이면 중소형 섹터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버틸 줄 아는, 좀 인내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뭐 고점이 어디다, 단기 고점이 어디다라고서 예측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도를 하는 게 낫고 단기적으로 받느냐 혹은 그러니까 중장기로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의 전략은 좀 틀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만 잘 갈 수는 없다. 낙수 효과가 곧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내가 지금 대형주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라고까지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위원님께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코스피 시장만 너무 잘 가서 코스닥에서 이제 종목을 갖고 계신 개인분들은 조금 안달이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가 잘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중소형주들의 매도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확인 매도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중소형주가 나중에 튀어오른다면 매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전략은?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것도 확인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확인 매도라 함은 네. 뭘 확인하죠? 실적을 확인하거나 뭐 차트를 확인하거나. 글쎄요.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형주로 만약에 좀 수익이 나중에 많이 났다고 하면 낙수 효과가 일어나서 나중에 중소형주도 갈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요 종목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가에 팔 거야라는 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쵸. 보통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했을 때 뭐 분석을 하고 매수를 했을 때에는요. 실적이 꺾이는 시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뭐 성장이 좀 둔화가 된다던가 뭐 그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국내 대형주들, 소위 말해서 지금 굴뚝주들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세 하락기를 겪었어요. 몇 년 동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게 빠지게 됐던 이유가 역성장을 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대형주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중소형주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지 못한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돌아서는 혹은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좋은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밸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즉 대형주들이 좀 더 상대적으로 싸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대형주들을 좀 매수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계속적으로 싸 보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분명히 선택되어진 종목군들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러한 종목군들을 놓고 봤을 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단적인 예를 좀 들어서 보게 되면 방송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원익 IPS를 좀 보시자고요. 네. 사상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다시 분할에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최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 회사의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쭉 내려서 보게 되면 실적이 2019년도에 4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올해에 1,7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7년도에 1,2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실적의 피크를 치고서 이제 이익단이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1,700억대, 내년도에 2,0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성장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이 증가를 하는 데 비해서 주가가 못 올라갔잖아요. 네. 못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키높이가 분명히 맞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적은 내년도에 더 좋을 거예요. 올해보다. 그리고 내년도에 최고 실적을 기록할 그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종목이 못 올라갔어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못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 되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도 되게 답답해요. 어쩔 때는 시장을 보면서 정말 뭐 있는 게 없는 게 다 찾아요. 막 강아지를 찾고 개를 찾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급해하거나 뭐 그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숫자는 배신 안 한다. 뭐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는 확인 매도를 하는 게 좋고 중소형주는 가야 할 실적이 좀 찍히는 종목들은 반드시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대형주 같은 경우 오늘 삼성전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장중에 73,500원까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2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조바심이 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았습니다.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제 옷 색깔과 똑같은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이죠.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셀트리온 삼형제 고공행진 어디까지 갈까? 오늘 셀트리온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해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8시 반에 꼭 기억하셨다가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투데이 이슈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총 2개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소득자는 예금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주식 투자할 타이밍,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올해의 루키였던 5G, 쓸쓸한 연말을 보낼 것 같다라는 내용과 함께 내년엔 어떻게 될지 5G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2개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요. 고소득자가 예금 비중은 줄이고 주식 비중은 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명 중에 3명은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확실히 2020년에 들어서 동학개미 운동이 일긴 일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주식을 매수를 해줬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온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주변에서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보기에도 젊은 사람부터 이제 중장년층까지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을 정도로 주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 또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고소득자들도 이렇게 주식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는 내용인데 저희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주식 황금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내년을 더 이제 지수를 높게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식 투자 시작하는 거 늦지 않았을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좀 주식 전문가 입장에서. 주식을 오히려 지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예금을 좀 줄이고 주식 시장으로 좀 많이 왔다라는 부분들은 올해 이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 뭐 그때 3월달, 4월달 요때 투자를 시작했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환경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예금 금리나 이런 부분들로 커버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규제가 너무나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할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좀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주식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규제도 너무 크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30대 20, 30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꿈도 못 꿀, 엄두를 좀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좀 받아서 이거를 적금으로 넣고 예금으로 하고 하자니 금리는 또 너무 낮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주식의 배당만으로도 이게 은행 금리보다 은행 높잖아요. 금리보다 몇 배가 높아요. 그쵸. 지금 뭐 두세 배 이상 높은 종목군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은행에 예를 들어서 배당 금리가 배당 수익률이 5%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뭐 20년? 뭐 20년이면 일단 원금은 좀 뽑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좀 더 은행 금리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세 차익은 별도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만 이제 이 은행과 주식과의 틀린 부분들은 오르고 내리는 이 등락이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색이 보이게 되면 수익이 나고 있고 그게 커지게 되면 다 흥분을 하지만 빠지게 되면 손실로 바뀌고 그게 파란색이 뜨고 손실폭이 커지게 되면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는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도 주식을 만약에 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더 하는 쪽으로 더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 분할로 본다라면 여전히 저는 싸고 그리고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만약에 주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기엔 전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모든 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보면 모두가 막 좋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거기가 꼭 고점의 징후들이 좀 나오는 게 보여져요. 그럴 때는 조금 한 발 빼서 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악재보다는 호재에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 네. 낙관 지수가 상당히 좀 높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있어서 모든 투자자들이 다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얘기가 있죠. 대세가 꺾이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좀 생각을 해두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올라간 종목을 보는 것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온갖 이제 이 유튜브라든가 신문 기사라든가 경제 정보가 너무 방송이라든가 많죠. 네.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취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뭐 증시경원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가 있죠. 근데 딱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탔다가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거든요. 네. 그건 또 모르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타야 될지, 달리는 말이 어느 정도 때에서 올라타는 게 좋을지, 그러한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나는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에서 한번 좀 꾸준하게 모아가고 싶다? 뭐 그렇다면 은행 적금 넣듯이 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한번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주식으로 저축하세요라는 그런 광고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주식 열풍이 한번 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으로 저축을 해 나가는, 노후 자금을 불려 나가는 그런 전략은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전략이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네. 삼성전자를 20년 동안 매수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아, 꾸준하게 20년 동안 적금 적금 넣듯이 넣듯이, 네. 예, 했는데 그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택시 일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거 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그러니까요. 사실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기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투자적인 마인드로 봤다라는 거,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긴 관점으로 봤다라는 거, 그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식 투자를 하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던 간에 주식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겪고 나서 보게 되면 투자적인 마인드로 갖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공의 확률이 높았더라라는 거. 그거는 다 이미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주식을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해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부동산 하듯이 해라. 주식은. 부동산 하듯이 하거나 은행에 적금 넣듯이 해라. 그러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신조어가 생겼죠. 영끌이라든지 아니면 비투라든지 빚을 내서라도 혹은 가지고 있는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주식 투자도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미 성장한 종목보다는 성장할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면 앞으로 더욱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무리한 투자만 조금 경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최근에 시장에 새롭게 투입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2020년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올랐던 섹터군들 중에 정말 순환매가 돌면서 많은 섹터군들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짓는 섹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5G인데요. 쓸쓸한 연말을 보낼 것 같다. 내년엔 좀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까라고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코로나19라는 대형 변수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은 다 튀었는데 5G 관련 종목들은 아직도 준비 중이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5G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위원님. 물론 앞으로 5G 상용화 될 거고 이제 깔리면 그 망이 깔리면 좀 더 잘 가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위원님. 5G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냉정하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올해 루키 5G 쓸쓸한 연말, 뭐 내년에는 화려한 부활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쓸쓸한 연말 나왔으니까 이게 쓸쓸한 연말은 안 될 것 같아요. 기사와 정반대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5G가 쓸쓸하지 올 한 해로만 보면 나쁘진 않았어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KMW가 50%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네. 이노와이어 92% 올랐고요. RFH가 좀 적게 올랐네요. 8%. 서진 시스템 74%, 오이솔루션 15%,
에이스테크가 거의 200% 가까이 올랐고요. HFR이 5%, 다산네트워크스도 65% 정도 올랐는데 사실 이게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G에 있어서 너무 큰 기대를 했더라는 거. 근데 그 큰 기대만큼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종목군들의 차트를 먼저 좀 보시게 되면 작년 2019년도 때에 한번 고점을 치고 오랜 시간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었어요. 그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20년도 때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올해 실적보다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이 좀 있었어요. 네. 거기에 있어서 보게 되면 한국에서 5G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일본과 중국도 진행을 하게 되고 미국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20년도에 넘어왔었고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실적이 예상치보다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우선 우리나라 쪽으로 보게 되면 통신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통신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뭐 규제를 풀어주고 자율적으로 해줘야 기업들도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겨주는 그런 부분들을 보일 건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도 5G인데요. 상암동에서 이거 5G 이게 된다고 했는데 5G 안 터져요. 다 LTE예요, LTE. 네. 어떤 곳에서는 LTE도 안 돼요. 3G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위축됐어요. 줄였었어요. 상반기 때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반기 때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내년도에 있어서도 또 뭐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플러스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미국 쪽이에요. 3G에서 바로 5G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계기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삼성이 들어갔죠. 삼성이 들어가는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하면서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인도 네. 쪽이라든가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G 쪽에 있어서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늘릴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려면은 5G에 있어서 구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경계를 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2019년도 때 항상 꼭지에 있었을 때 2019년도에 9월 달 그리고 올해 9월 달 이때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제가 어디 증권사인지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면서 목표가가 뭐 여기서 2배가 더 갈 거니 막 그런 정말 강하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가 꼭 상투였었거든요. 강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그걸 한번 좀 경계를 해보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통신 부분들에 있어서 중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서가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계기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솔리드가 7%대 강했거든요. 네. 인빌딩, 빌딩의 안에도 구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밖에 다 했다면 이제 건물 안쪽에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솔리드가 이제 건물 안쪽에 있어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도 일단 봐야 돼요. 솔리드도 그렇고 HFR도 마찬가지로 인빌딩 쪽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KMW 같은 경우는 뭐 삼성 쪽에 고객사가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보통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서 삼성 쪽에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비중이 더 높으냐 낮으냐. 수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게 좋겠죠. 왜냐하면 수출 비중이 낮은 부분들 같은 기술력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좀 잘 아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 이외에 한 가지 사업을 더 합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네.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이 서진 시스템 쪽에 있어서 외적인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를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외적인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진 시스템에 있어서의 플러스 알파는 상당히 좀 커질 거고, 그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은 전기차 쪽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맞물리면서 어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떠한 분야에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내년도 시장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올해처럼,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올해 되면 상당히 좋을 거다, 하반기 되면 더 좋을 거다. 근데 결국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시장은 더 좋을 거냐? 물론 주파수, 미국 쪽의 주파수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끝나게 되면 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의 수혜는 분명히 나올 부분들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 계속 여전히 나오고 있는 거는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 네. 자국을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자국 기업들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삼성 쪽이 진출한다고 해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 좀 고민 아닌 고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G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지만 살펴봐야 할 걸림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안에서도 5G로 묶인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5G 관련된 사업만 하는 건 아니겠죠. 저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다른 사업들과 조금 연관 지을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지 종목들에 대한 선별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8시 30분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무료 온라인 방송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준비 중이시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올랐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련돼서 이 고공행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박원재 위원님의 분석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지만 오늘 장에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겠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주, 셀트리온 형제들 필두로 많은 종목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소식 덕분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 상위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테마 상위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눈에 띕니다. 위원님,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확실히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 관련된 종목들 좀 봐주시죠. 네, 사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분야가 사실 제약바이오예요. 아, 혹시 싫어하는 아니요, 싫어하지는 건가요? 않고요. 네.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게 좀 거리감이 좀 든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까다롭죠. 어려워요, 사실. 네.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미래를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그런 꿈을 먹고 사는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분야로 좀 제약바이오 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최근 들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합병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주주들의 찬성이 있다라면 뭐 합병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도 좀 있었었죠.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신문을 보니까 뭐 외국인 쪽에서 쇼커버링이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결국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점진적인 상승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아요.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꾸준하게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작년에 147억 했던 부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 뭐
3분기까지 해도 160억 가까이를 했단 말이에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어마무시하게 좀 좋아지죠. 4배 이상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이렇게 늘어나는 주가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전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숫자가 찍히는 거, 숫자가 찍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젠가는 보상을 해줘요. 그 부분들이 지금 딱 맞물려서 지금 흐름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그 바이넥스라는 기업이에요. CMO 쪽의 기업인데 위탁 생산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외에 몇몇 개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바이넥스의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도를 적자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지를 않았었어요. 사실 올라가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중에서는 바이넥스 한 종목 투자를 했었거든요. 네. 숫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CMO 쪽 이쪽에 지금 좀 관심을 많이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반영이 좀 많이 됐어요. 반영이 좀 많이 됐고요. 얼마 전에 이 주유소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바이넥스의 회사를 좀 갔다 왔는데 네. 이게 포인트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CMO 쪽 무조건 CMO라고 해갖고서 무조건 좋아하지는 마세요. 팁을 드리자면 바이넥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얘는 필수적으로 증설을 해야 돼요. 증설을 못하게 된다라면 이미 이 격차가 너무 커요. 대용량이에요. 삼성과 셀트리온은 대용량, 바이넥스는 소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필수적으로 증설을 해줘야지만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직 결정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라든가 추이를 좀 보고 해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에 있어서 이슈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학회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 헬스케어 쪽에 있어서도 연초에 좀 있는 상황이고 암학회도 있고요. 상당히 좀 많아요. 임상종합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의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들은 어떤 자료를 발표를 하고 어떤 이슈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흐름들이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로 인해서 뭐 계약을 하든 뭐 라이센싱 아웃을 하든 기술 수출을 하든 여러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올해 즉 내년도에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좀 덜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적인 부분들이 맞물려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좀 보시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이 좋긴 했는데요. 제약 바이오주 자체가 꿈을 먹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형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가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갈 종목들이라면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내일장에서도 같은 의견 드릴까요, 위원님? 소부장 쪽은 네네. 단기가 됐든 중장기가 됐든 무조건 봐야 될 섹터예요. 반드시 봐야 반도체, 된다. 네. 디스플레이, 소재 뭐 이쪽은 부품 다 봐야 되는 그런 섹터인데 네. 올해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에 관련 소재 국산화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 많이 시세가 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 향후에 몇 년치의 밸류를 땡겨온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500%, 600% 이상의 수익이 났던 그렇게 올랐던 상승을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쪽을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여전히 반도체 쪽에 있어서 투자는 늘릴 거고요. 비메모리 쪽 마찬가지로 투자를 늘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소재 쪽과 부품주들, 장비사들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 소부장이라고 하게 되면 되게 많아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2차 전지 쪽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단적인 좀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에로티 베큐움이라고 있어요. 네. 과거에도 한번 이 회사를 아마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소재 국산화의 수혜주 중에 하나의 에로티 베큐움 같은 경우는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친구 국내에서는 상장사에는 이 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과거에 삼성 쪽에 있어 경쟁을 했던 게 영국의 에드워드사라는 그 경쟁사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를 이기고 납품을 삼성 쪽에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소재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하면서 에로티 베큐움이 SK 하이닉스를 뚫어버렸어요. 납품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일본산 펌프를 썼었거든요. 네. 근데 소재 국산화로 인해서 삼성 쪽만 했던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도체 쪽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클린룸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에로티 베큐움의 펌프를 좀 많이 써요.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바닥을 치고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말고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말고 네. 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바닥권역에서 기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주들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실적을 까놨는데 올해보다 내년도에 실적이 더 나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뭐 121선에 딱 달라붙어 있거나 네. 241선에 달라붙어 있거나 그런 기업들은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좀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이면 정말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장중에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쉽지만 마켓 트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는 정말 12월이 지금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지만 연말까지 모일 수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12월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울하지 마시라고 당신을 위한 한마디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될까 고민 중이긴 한데. 네,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유튜브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니까 네. 바이넥스에 대한 얘기를 갖고 좀 계신 분들 하시는 계시대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렸대요, 위원님. 뭐 셀트리온에 엮여 있네. 뭐 지금 사고 팔고 하고 있네. 근데 뭐 기업 탐방을 그런- 다녀오셨다면서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내년을 좀 대비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 첫 타이틀을 좀 보게 된 내년을 대비하는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바이넥스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어, 이렇게 채팅 친화적으로, 네. 바이넥스를 좀 보면 과거에는 삼성이랑 엮여 있던 회사예요. 삼성이랑 엮여 있었는데 삼성하고 뭐 있었나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셀트리온이랑 엮였네, 뭐했네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그리고 바이넥스 상황이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면 삼성과 셀트리온은 대용량이에요. 작은 용량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셀트리온은
자기네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에서 이것 좀 만들어줘, 뭐 만들어줘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하고 셀트리온이 자기네들이 골라요. 근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소량씩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위탁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연구개발까지 같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 쪽하고 셀트리온 쪽에서 못했던 부분들이 바이넥스 쪽의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갔다 왔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뭐 CMO 쪽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뭐 바이넥스가 해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주가는 반영이 됐어요. 이미. 저희가 투자했을 때 평균 단가가 10,000원 정도였어요. 10,000원. 네. 10,000원 정도에서 이제 최근에 과거 몇 달 전에 이제 팔고 나왔는데 전략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이 회사가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증설을 해야 돼요. 증설을 해야지만 이 친구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증설을 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만약에 그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다시 투자를 들어갈 의향은 있습니다. 조건은 증설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저는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증설을 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투자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미 다 많이 올라왔고 경쟁사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대용량이 아닌 중견 기업들 중에 CMO 쪽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트랙 레코드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위협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지만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의 실적처럼 될 수가 있겠죠. 베이스로 깔릴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 단계 더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증설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내년도 21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 뭐 철강 쪽이라든가 자동차, IT, 건설, 조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거기에다가 싸다라는 것까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싸다라는 평가는 서서히 사그라들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밸류는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선택적으로 선택되어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서서히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대형 섹터들이 그렇게 올랐듯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중에 똑같이 따져보세요. 실적은 올해보다 좋아질 건데 주가는 못 올랐어요. 거래소 시장 올라가고 코스닥 시장 빠졌을 때 코스닥 시장도 같이 따라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섹터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이게 애매한 부분들이에요. 대형 섹터들을 따라갈까? 중소형주 내가 갖고 있는 걸 기다릴까? 저라면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거기에 툭 빠지는 순간 이용해서 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트레이딩이냐 투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는 말에 올라타느냐, 뭐 미리 올라갈 말에 미리 타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따져 놓고 볼 것 같은데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 주식에 정답 없지만 저는 밑에서 사서 기다리는 전략,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투자 전략까지 위원님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노란석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이 더 가능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알찬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